안녕하세요. 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계부채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계부채가 지금 주춤하다. 가계부채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가계부채 문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또 견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팩트에 근거해서 가계부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 보고서는 이제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자, 바로 얼마 전에 나온 11월 달에 발간된 최신 보고서고요. 제목이 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와 연체 현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2년 이후에 현재까지 가계대출 및 자영업자 대출의 증가세는 대체로 둔화되어 가고 있으나 취약계층 차주의 상환 부담은 상정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네, 이런 내용인데 제가 딥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차트로 보는 게 이해가 쉬우니까 자, 최근 2년 동안의 가계대출 및 자영업자 대출은 증가세가 대체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가계부채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괜찮아. 이제는 문제 없네? 라고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17, 18, 19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계속해서 지금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를 하다가 보세요. 예, 코로나 시기 2020년, 21년에 연끌 정말 많이 했죠. 요 이후로 가계부채가 거의 증가부터 약간 감소하다가 이제 또 약간 증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안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더 이상 사람들이 대출을 끌어쓸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계대출이 지금 총 잔액이 이렇게 별로 증가를 못한다는 게 좋은 신호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위험한 신호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생아 특례니 그 다음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엄청나게 많은 이런 것들을 지금 풀었는데 근데 이거밖에 증가를 안 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대출을 끌어쓸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안전한 게 아니라 더더욱더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요게 주택담보대출, 그 다음에 기타 매출, 그 다음에 합계입니다. 그래서 기타 대출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22년부터 22년, 23년, 24년. 그래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보시는 것처럼 요때 뭐가 있었죠? 요때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이 있었죠.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은 이렇게 크게 증가를 했었고 또 감소하다가 신생아 특례 푸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증가를 했다가 약간 감소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대출은 어때요? 기타 대출은 별로 증가를 못하고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한눈에 딱 봐도 이렇게 대출이 증가한 거는 뭐예요?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그 다음에 신생아 특례로 대출이 증가한 거네. 자, 근데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전체 지금 대출 잔액이 늘지를 못하고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왜? 대출을 끌었을 이제 여력조차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차트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자영업자 대출 잔액과 증가액 추이입니다. 요것도 어때요? 자영업자 대출도 23년 한 2분기 정도까지는 잘 증가를 하다가 요 이후로는 거의 지금 증가를 못하고 있죠. 그리고 요 빨간색 선이 증가액입니다. 요 막대 그래프는 총 대출 금액이고요. 그래서 증가액도 보시면은 굉장히 낮아진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상황이 우리가 자영업자분들은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든 대출이라도 끌어다가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것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제가 어떤 부동산 전문가들을 보면 모든 걸 다 어떻게든 상승에다 껴맞추려고 해요. 이래도 상승, 저래도 상승. 야, 이거 참... 저는 이게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잘 돼서 막 너무 좋아. 그래서 대출액이 줄어들어. 그러면은 사실은 경제가 좋아지는 거고 그럼 부동산 시장이 보탬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자영업자분들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 대출마저 이렇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뭐예요? 더 이상 이제는 할 수조차 없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제발 현황을 제대로 좀 보시고 좀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바라보고 싶은 대로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전반적인 가계부채 안정화 추이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차주의 부채 상환 부담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또 판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LTI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총 가계대출 잔액을 요거를 연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내 연소득 대비해서 내 대출 잔액이 얼마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요게 LTI가 1배가 안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대출 전체가 내 1년간 소득보다 지금 작은 겁니다. 그래서 내 대출 잔액이 소득보다 작으니까 어때요? 금방 갚을 수 있겠죠? 예, 왜냐면 내 소득까지 얼마나 갚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예요? LTI가 높아질수록 소득 대비한 부채 비율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 대비한 부채 비율이 높은 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 거죠. 자칫 잘못하면 부채 쓰나미에 휩쓸려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22년도에 한 49.8%였고요. 이 부채가 1이 안 되는 경우가 LTI가. 그리고 23년, 24년은 똑같습니다. 50.4. 그래서 여전히 그래도 한 절반 정도 분들은 뭐예요? 우리 가계의 절반은 내 1년 소득 보다 작게끔 대출이 있다라는 것부터 상당히 좋은 거죠. 안전한 겁니다. 요거는 22년, 23년, 24년 아주 약간 한 0.6% 좋아졌고 24년은 25년, 23년 대비해서는 거의 나아진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LTI 2배 이하. LTI가. 그래서 내 연봉이 1억이면 대출 잔액이 2억 지금 이하인 거죠. 요분들이 19.4%. 좀 더 좋아져. 요분들이 좀 늘었죠. 요분들은 계속 늘었습니다. 자, 근데 2배에서 3배. 여기는 줄었어요. 10.3에서 10.2에서 10으로. 그래서 요게 늘어나는 게, 그쵸? 대출 잔액이 좀 작은 쪽이 많은 게 아무래도 비율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LTI가 5배 이상 되시는 분들, 내가 연 소득이 내가 1억인데 대출이요 5억 이상 있으신 분들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9.8%, 그 다음 9.3%, 그 다음 9.4%. 그래서 23년 대비해서는 24년이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2년간 LTI가 높은 차주의 비중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그쵸? 9.8에서 9.3, 9.4. 그 다음 4.4에서 5배 되는 사이도 4.6, 4.4, 4.3. 조금씩 뭐예요?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LTI가. 그러니까 대출이 아주 많은 사람들의 비율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2024년 우리가 다 아직 안 끝났잖아요. 요게 24년은 지금 이제 6월 달 말에 기준 데이터거든요. 자, 그런데 가계부채 잔액이 연소득의 5배 이상으로서 상환 여력 부채 부담이 매우 큰 차주의 비중이 여전히 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또 늘었죠. 그래서 부채 상환 부담이 여전히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뭐냐면은 요거는 23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데이터가 좀 예전 데이터이기는 하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2년 3월달 대비해서 23년 3월달에 유동자산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래서 23년 부채 소득 분위별 가구당 평균 유동자산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분위보다는 2분위가,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회색은 금융부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신용대출이나 이런 금융부채가 아예 없는 거죠. 빨간색은 금융부채가 있으신 분들. 자, 그래서 1분위를 보면 소득이 제일 낮으신 분들을 보면은 22년 3월달 대비해서 23년 3월달에 금융부채가 있거나 없거나 있거나 둘 다 유동자산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유동자산이 더 이제 줄어들면서 더 지금 힘들어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2분위는 그 다음 소득이 낮으신 분들인데 1분위보다는 조금 높고, 요분들은 아주 약간 증가했죠. 아주 약간 증가했고, 그 다음에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3분위. 3분위 요 중산층 분들은 금융부채가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유동자산이 한 700 이상 증가를 했는데 금융부채가 있다. 이러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유동자산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중산층들이 빚이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자산이 증가했는데, 중산층인데 내가 부채가 있어. 이런 분들은 내가 유동자산이 오히려 감소를 했다. 왜냐면 빚에 지금 허덕허덕 하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4분이나 5분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좀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보니까 부채가 있거나 없거나 여전히 유동자산이 증감을 했죠. 많이 증가를 했죠. 그리고 가장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부채가 없다. 이런 분들은 한 22년 대비해서 23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유동자산이 증가를 했고, 그쵸? 그 다음에 금융부채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소득이면서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부채 상환 및 지출에 대한 여력은 여타 가구에 비해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한눈에 빚진 부익부가 정말 눈에 띄죠. 그래서 어떤 은행 이자가 올라가면서
좀 소득이 낮으신 분들, 중산층 이하가 상당히 좀 유동자산마저도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 허리띠를 더욱더 지금 졸라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요거는 심각한 데이터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액을 보유한 차주의 비중은 2024년 들어서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주황색 요게 지금 30일 이상 연체고요. 그 다음에 요 X표로 이렇게 그어놓은 좀 더 저 연한 색깔. 요게 이제 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요 회색. 요게 있죠? 요게 90일 이상 연체입니다. 자, 그런데 90일 이상 연체가 2022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다가 23년부터 이렇게 계속 출렁출렁 증가를 하다가 24년도에도 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일이면 3달 연체하는 거잖아요. 예, 3달 연체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연체하시는 분들이 커지니까 가계대출을 더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받겠죠. 그래서 지금의 가계대출이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정체를 보이는 거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가계가 튼튼해져서 나 이제 대출 필요 없어. 괜찮아. 호주머니 돈 많아. 이래서가 아니고요. 결국에는 연체율이 증가하고 이런 분들이 계속 증가하니까 더 이상 가계대출을 땡길래야 땡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나 특례보금자리 론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23년과 24년에 대출을 지금 가계대출이 증가를 못한 거다. 그래서 뭐예요? 지금 상황이 진짜 더 지금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주황색 요게 30일 지금 이상 연체인데요. 30일 이상 연체도 어때요? 22년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23년, 24년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달 연체나 3달 연체나 하시는 분들이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한 달 연체, 즉 30일 이상 연체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면 당연히 3달 연체도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상당히 점점점 위험한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다. 요거는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차주 비율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계대출이 요 점선이거든요. 회색. 그래서 얘보다 원래 전체 가계대출 이 연체를 하시는 비율보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비율이 더 작았거든요. 자, 그런데 어때요? 개인사업자 대출이 23년도에 마지막에 연말에 역전을 하더니 지금 훨씬 더 많아졌죠. 그래서 지금 개인 사업자 분들이 너무너무 지금 위험한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계대출의 명확한 팩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좋은 보고서를 만들어 주신 우리 한국금융연구원에 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라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